저는 94년생이고 네. 만 29살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는 게 혹시 퇴사를 언제쯤 하고 싶으신지. 근데 저는 그렇게 빠르진 않고요. 네. 막, 55세? 뭐, 어, 네. 일단 55세 정도로 네, 해서 한번 제가 일단은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네. 보여드려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4년생이시고 현재 나이 29세 네. 여자분이시고 은퇴는 대략 55세 정도 했으면 좋겠고 여기 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 현재 소비는 통계청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이용한 거예요. 어, 이 나이 또래 평균 240 정도 벌고 120 정도 쓴다고 되어 있어요. 통계기 때문에 이제 잘 안 맞아요. 네, 네. 일단은 이걸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현재 29세인 분들의 기대 여명,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죽는 날이 87세예요. 남자는 보통 82세거든요. 그래서 노후 자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음, 상대적으로 뭐 그렇긴 네.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저축 가능 기간이 26년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은퇴 후에 생존해야 되는 기간이 32년이 돼요. 결론은 26년 동안 모은 거 가지고 32년 동안 써야 되는 게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급여 인상률을 적어 놓은 거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평균적인 급여 인상률이에요. 이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지금 다니시는 회사는 DC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퇴직연금이. 퇴직연금 여기 다닌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전 1년 4개월, 음, 5개월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되셨고 한번 퇴직연금 받으셨겠네요. 네. 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받은 그대로 있어요. 아직 굴리진 않았어요. 네네네. 은퇴 후 생활비는 얼마 정도 쓰시면 적당할 것 같으세요? 한 라고 달에, 물어보면, 네. 네. 생각해 두신 게 있으세요? 네네. 저는 한 350만 원 정도. 350 쓰고 싶다. 네. 현재 기준이에요. 그러면 350만 원이 은퇴 시점, 그러니까 55세에는 600만 원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사망할 때는 1100만 원 정도가 돼요. 왜 그러냐면 네. 물가가 1년에 2% 정도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50 정도 쓰려면 은퇴 시점에는 600만 원씩 매달 찾아 써야 되는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모아놓은 금융자산, 부동산 네. 빼고 예금, 뭐 예적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그다음에 연금저축 뭐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있으세요? 한 1억 6천 정도 있어요. 1억 6천 정도 있으시고 그러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드려 볼게요.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한 2, 3초 정도 아, 걸리니까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네, 근데 수익률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물론 안 더 나오고 있죠.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저 8%라는 게 되게 막연해 보이거든요. 그쵸. 네. 맞습니다. 저 어, 투자라는 게 뭔가 약간 손매매도 포함되는 건가요? 어, 모든 내 자산을 어떻게 굴리던 네. 8% 정도가 나오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 8%가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주식을 되게 오래 하셨더라고요. 한 7, 8년 이상? 아, 개별주를 하셔가지고 그 성과를 제가 분석을 해드렸어요. 네. 성과를 분석해드렸고 그분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자기의 개별주 투자 성적이 괜찮다. 여서 음, 계속 하고 있다였는데 네. 그래서 그분의 수익률을 제가 받았어요. 네. 계좌 내역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연수익률 5% 정도였고 변동성은 이제 주식이랑 되게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고 어, 현재 하고 계시는 알주식 하시는 투자 수익률은 5% 정도다. 그래도 계속 하실 거냐를 고민해 보시라고. 네. 자산 배분 투자는 7, 8%가 나오는데 아, 편안하게 예. 그 개별주 하시는 거는
수익률을 분석해 봤더니 5% 정도밖에 안 되고 변동성 훨씬 심한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죠. 나는 잘한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어, 물론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네. 그, 그 부분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금액을 소액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 계좌에 많이 넣어 놓으라고 하는데 일단은 세액공제 받는 거는 아세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올해부터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148만 5천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수익 자체도 굉장히 크니까. 그리고 그 연금 네, 저축 IRP에서 또 이제 자산 배분 투자를 해놓고 하면 거기서도 수익률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 진짜 8%가 나냐 많이 네, 물어보시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화면은. 네, 그래서 보시면 네 IRP랑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두 가지 성과를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누적으로 보면 4년 7개월 동안 40% 수익이 났고요. 연환산 계산하면 7.6% 정도 수익이에요. 그래서 초기 3년간은 굉장히 좋았고 작년에 마이너스 16% 빠졌고 올해 상반기 한 10% 정도 플러스 났죠.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직접 하고 있어서 자산매매 네, 투자에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수익률이면 노후 준비를 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나오시네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자산 배분 그 제 스타일의 자산 배분이든 뭐 어떤 자산 배분이든 2, 3년 되신 분들이 제일 성과 안 좋으세요. 음, 왜냐하면 이 전략에도 고점과 저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에서 그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있는데 하필 그 시기가 딱 겹쳤어요. 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자산 배분하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2, 3년 되신 분들이 다 안 좋으세요. 아,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유튜브로 찍어놨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제 책 읽으신 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김성희 작가님은 7% 수익 난다고 계속 인증을 하시는데 나는 왜 마이너스냐 이런 얘기 많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유튜브로도 찍어서 놨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딱 2, 3년 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적립식 하셨던 분들이 마이너스 나셨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계좌가 마이너스 현재 보이는데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 전략이 적정하냐 괜찮으냐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게 괜찮으면 장기적으로 믿고 계속 가는 거고 단기적인 이벤트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결혼 생각 있어서 좀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음, 모아둔 돈이 네.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혼자 노후 준비하는 건 제가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투자만 잘하면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집이 걸리잖아요. 네. 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집은, 어, 양가에서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은 그건 배제하고 있어요. 아, 저희 둘이 한다로.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만나는, 네. 말씀하세요. 아, 만나는 사람도 저랑 수입이 비슷한데, 뭐 모아둔 돈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냥 둘이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많진 않구나,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통 이거 그냥 재테크 얘긴데 제일 걸리고 제일 부담되는 게 집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보셨던 엑셀에서도 보셨지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추가로 이제 투자를 운영하시면 또 운용 자금은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머지 자금을 모으셔가지고 집이나 이런 거에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팁 중에 하나는 집 보통 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묶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집 그러니까 주택 구입 목적으로 모으는 목돈도 연금 계좌 이용해도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금 계좌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초과 납입 금액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일반 예금 통장에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 예를 들어 똑같은 자산 배분을 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일반 주식 계좌에서 하는 거랑 연금 계좌에서 하는 거랑 비교하면 연금 계좌가 훨씬 유리해요. 세금 네, 때문에. 네. 네, 실질 수익률이 1% 이상 차이 나거든요. 실제 네, 내가 수익 얻는 걸.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 연금이랑 절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에 최대한 넣고 거기서 운용을 하면서 이제 중간에 찾았을 목돈도 그 계좌 이용하는 게 좋고요. ISA 계좌 아세요? 네. 근데 없어요. 네, 그 ISA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씩 납입 가능하고 되게 세금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계좌를 이제 두 분이 다 하시면 되게 납입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절세로. 그렇게 해서 네, 매년 풀로 가급적이면 풀로 넣어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그 퇴직연금 그 뭔가 아니 뭐 상품 정확한 상품 추천을 바라는 거는 아니지만 네네네. 혹시 뭐 그냥 이거에 대해서 뭔가 첨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DC로 들어오는 돈들을 대부분 다 그냥 놀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니면 애매한 펀드를 사거나. 근데 DC에 네. 들어오는 지금 증권사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ETF를 전부 다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달에 책이 나오거든요. 아, 다음 달에요? 네, 그 책에 네,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네, 그래서 네, 아마 그걸로 하시면 돼요. 일단은 핵심은 DC를 네,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까 그 10만 원 추가 투자금 10만 원밖에 안 나온 이유가 DC가 굴러간다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투자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 훌륭하시고. 아니요, 진짜 거의 몰라요. 아, 근데 확실히 금액이 적을 때, 젊을 때 투자를 이것저것 해보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돼요. 네, 예. 경험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다음에 또 궁금한 거 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